을 중간으로 찍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환경부는 저희들의 이러한 얘기가 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한 명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면적을 작게 쪼갭니다. 마찬가지로 한전이 환경영향평가를 자기 마음대로 받기 위해서 동부구간 140km를 7개 구간으로 쪼갠 겁니다. 이럴 때 환경부는 관행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한 명의 사업자가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을 쪼갤 때는 하나로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환경부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7개 구간을 쪼갠 거에 대해서 환경부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반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송전탑이 환경영 평가에서 반려가 되어지면 전국 첫 번째 사안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평창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송전탑을 백지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환경부에 요구하는 그러한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 평가를 즉각 반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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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평창읍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면적을 쪼갤 때 어떻게 환경영향 평가를 받느냐? 평가서 반려하고 하나로 합쳐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 평가서가 오늘 주민 설명에 이런 거 무시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반려가 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됩니다. 그때는 평창을 지나가든 아니면 강릉을 지나가든 아니면 제천을 지나가든 간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대로 물진서부터 해서 가평까지 철탑이 꽂힐 수 있는 모든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다 모여서 내 동네는 되고 내 동네는 안 되고 하는 그러한 싸움을 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모아서 가는 것이 합당한 철탑을 꽂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철탑을 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환경운동을 하는 저로서는 철탑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뺐으면 좋겠습니다.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너무 무리한 부분이라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을 배제하고 평창군 주민들을 빼고 한전 마음대로 결정했던 노선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강릉을 해서 가든 제천을 해서 가든 간에 평창에다가 마을별로 5억씩 주고 10억씩 주고 이런 거 제천에다 주라고요. 아니면 원주에다 주라고요. 저 원주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주에다 가져가라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봐야죠. 왜 평창 사람들만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창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그렇다고 해서요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무조건 희생당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5억이냐 10억이냐 돈으로 뿌리고 있고 그 돈에 현혹돼서 저 자리에 들어가 있는 저는 그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5억과 10억의 우리의 양심을 평창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양심을 파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평창 국민들이 양보하셔가지고 전체 국민 다 모여서 결정해가지고 가야 된다 간다라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때 돈 받으면 됩니다. 한전이 결정내지도 않은데 철탑 결정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철탑이 지금 언제 결정나느냐? 지금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서 발의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 환경영향 평가 통과하려면 1년 걸립니다, 1년. 산림청하고도 북일임 전용협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고시냐? 물진서부터 해서 가평까지 가는데 평창을 경유해서 영월로 가겠다라고 고시가 나와야 그때부터 설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설계가. 아니 결정난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한전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5억을 주고 10억을 주면서 우리 마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동안 형님 동생하던 그 마을을 산산이 분열시키고 서로 만나서 인사도 못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제가 진짜 공식적인 자리 아니면 욕을 100마디를 했을 겁니다.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 욕을 못하겠고, 그래서 한전이라는 회사가 정말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을 해체하라, 필요없는 기업 없어져라. 그거 없어져도 대체할 때 많습니다. 그 구호함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돈으로 매수하는 한전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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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떠드니까 재미없죠? 네. 그래서 잠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말씀을 조금 해주실 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도 대책위 활동하시고 있는 대표분들 계시잖아요. 네. 지난 겨울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한전하고 상대하느라고 회의도 많이 하고, 뭐 입주선정에는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회의도 많이 무산시키러 다니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탑 대책위원장이신 우리 평창위원장님 오셔서 인사 말씀 잠깐 듣고 규탄 발언 하실 수 있으시면 규탄 발언 같이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창 대책위장 김정혜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안 됩니다. 이건 무소불위 권력, 한전,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묻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민이 똘똘 뭉쳐서 한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구에서도 방면, 밑탄면, 일부 리가, 뭐, 발전기금인가 받아서 지금 합의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돈 5억, 10억 받아 뭐합니까? 공정한테 뭘 물려주겠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전의 꼼수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길거리 양아치를 절대 안 합니다. 우리 2019년도 정선 하이어미터도 9월 6일 보셨죠? 네. 자, 주민은 4층에다가 유도하고 6층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공개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 저기 계신 분들 한번 똑똑히 들으세요. 다 내 자식 같은 사람도 있고 아우 같은 사람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 세금 먹고 이 나라에 공기를 마시고 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은 국가한테 뭘 물어줄 거예요? 이런 환경, 주민이
안 된다 하면은 한번 들어보라고. 가슴 깊게. 당신들 본청에 와서 뭐라 했어? 이렇게 저기 집회하니까 돈 받아도 난다고? 아니면 다른 걸 줄 알아, 이분다? 맞습니다. 말도 해야 할 말이 있고, 다시 말해야 할 말이 있어. 맞습니다. 내가 한 말에 당신들 이 단체에서 한번 나와봐. 거기 책임자 한번 나와보시라고. 대답만 해보자고. 나오세요. 법이 아니면은 당장 쫓아들어서 책상에 다 엎고 싶어. 그러나 우리는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보라고. 당신들 마을로 이게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아, 좋습니다. 빨리 오시오. 한참 지금 뭐 주고 싶어. 주고 빨리 가셔야겠어. 운명한 사람이 이제 아픔을 호소하고 아프다 가면은 다시 돌아봐야 돼. 옳소! 길 가다가도 사람이 쓰러있으면 일거 지었으면 게 우리 인지상정이야. 그러니까 다 강행해? 자, 오늘 무산되면은 환경역을 패스하고 주민 공감으로 돌려. 평차업도 주민 공감하겠지? 이게 법이냐, 이놈들아?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전 규탄 구함을 입시다. 주민 무시하는 한전 직장 물러가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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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본평보다 날씨가 따뜻하고 좋습니다. 날씨 잘 잡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본평엔 춥고 바람 불고 그 추운 데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따뜻한 데서 내려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릉에서 오던 게 뭡니까? 맞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너희네들도 부모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 거 아니야.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은 들어봐야 돼. 왜 안 듣고 너희들 맘대로 해? 맞습니다. 진짜 가서 기르고 엎고 싶은 심정입니다. 엎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엎으면은 또 뭐 법적으로 하겠다 그러잖아.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진짜 집에서 엎고 싶어요. 아주. 언젠가 한 번은 엎으러 갈 겁니다. 우리 구호가 뭡니까? 목숨 걸고 투쟁한다고! 자, 내 목숨은 한대가 내낄게 한번 해보자고! 맞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더 합시다. 예. 말도 안 되는 한전 직장 물러가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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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진짜 오늘 발언이 가장 그동안 엄청 실패해요. 우리 위원장님이 뒤집어 엎을 때 저도 따라갈게요.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런 일을 27년 했습니다. 네, 오래 했는데요. 제가 제법 싸웁니다. 네, 제법 싸웁니다. 제가, 뭐 저보다 저 잘하신 분 저 뒤에 계시는데, 네, 승률 100%, 저는 80%밖에 안 됩니다. 아마 손자탑 이기면, 저 아마 90%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한전이 얘네들이 그동안 국민들을 얼마만큼 무시했는지, 얘네들이 그동안 얼마만큼 혼이 안 났는지 지금 하는 일처리가 아주 엉터리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평창이 중간 지점이냐라고 하는 이 설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멍청이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평창 주민들께서 입지선정위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우리가 그거를 박살내지 못했지만 이제 환경오염 평가는 우리 평창 주민들께서 박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주시고 이렇게 힘있게 구호를 외쳐주시고 바쁜 생업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서로 같이 고생하고 있는 동료분들을 어깨 보다듬어 주시면서 함께 힘차게 싸움을 계속하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지려고 패배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이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벌써.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목소리가 담긴, 우리의 요구가 담긴 그러한 입지 선정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철탑의 백지화, 왜냐하면 평창군 사람들을 한 명도 주민들을 반영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만들었던 그 입지를 백지화하고 그리고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형님 아우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든 그 잘못을 한전에게서 사과를 받고, 그래서 수도권에 전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강원도 사람들 전체가 모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결론을 낼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 철탑 대책위원회는 평창도 들어가 있지만 영월과 정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구간에는 홍천과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부 구간인 영월, 정선, 평창, 그다음에 삼척, 경북의 울진, 동화, 여기는 어쨌든 한전이 엉터리 같은 송전탑 위치를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상태이고요. 서부 구간이라고 하는 행성과 홍천과 가평 이 지역은 지금도 입지선정위원회 통해서 어디로 꽂을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부 구간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라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서부 구간은 홍천과 횡성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하라 라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천은 지금도 홍천군청 앞에서 80일이 넘게끔 지난 겨울을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하는 지금은 우리가 여기 혼자 있지만 우리랑 함께하고 있는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는 외롭지 않다.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다른 팀들도 분발해서 평창을 따라올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싸움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대책위를 만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얼마만큼 갈까요?
최소 3년은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정말 오랜 사람 정말 진을 빼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시겠지만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반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길 겁니다. 멋져! 그래서 고산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의 지금의 요구 구호는 철탑을 백지화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호입니다. 다른 구호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목숨 걸고 그죠? 송전탑을 결사저지하자. 이게 우리의 요구입니다. 이거를 맞습니다. 예, 백지화하라라고 하는 구호로 우리는 정리하고 있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한전은 송전탑 추진을 즉각 백지화하라.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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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환경위한 평가를 즉각 완료하라. 달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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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 대신 누가 와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실 수 있어야 될 텐데, 선생님 어디 가셨어? 누가 네, 인사하시고, 예,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십니다. 저 안에 가서 때려 얹고 싶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저 법을 지킵니다. 준수합니다. 자, 구호 몇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치 좋은 청옥산에 송전철탑 몇 마리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초고 송전탑을 하루빨리 백지하라!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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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수도 백창에 송전철탑 몇 마리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초옥산 자락은 우리의 생명줄 목숨 걸고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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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 와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사는 성창군 대책위 송상석 간사입니다. 좀 전에 우리 진조리의 김정래 위원장님께서 열 받으셔가지고 막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제가 옆에서 봐서 압니다. 뭐랄까요. 이분의 희생정신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성창군 철탑 반대 대책위에서 무슨 거금을 뜯어다가 그 돈 가지고 마음껏 쓰는 줄 아시는데요. 한 푼도 안 썼어요. 자비로 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진조리 위원장님을 제가 밑에서 모셔서 간사로 해서 그런 거죠. 또 우리 지동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동리의 이장님, 박정수 이장님, 김진호 새마을 지도자님, 황선자 반장님, 이런 분들도 그다음에 박희대 우리 대책위 위원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행성까지 밤 6시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6시에 같이 저녁 먹고 가서 회의를 하고 오면요. 집에 오면 1시예요. 밤 1시. 이런 회의를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자기 기름값 우리 대책위 공급분 한 푼 준 줄 아십니까? 한 푼도 안 드렸습니다. 제가 회계거든요. 저희가 아이온 리조트 14차 대책위 입지선정위원회 반대하는 데모할 때 버스 3대인가로 갔죠. 버스 값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반투위 회의 전체 회의하는 거 식사 비용으로 2번 정도 쓴 게 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확실하게 밝혀요. 우리가 돈을 원하거나 또 주민들이 어떤 주머니를 혹은 마을의 발전 기금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여기는 지동리 분들 주로 많이 나오셨고 홍천 횡성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또 개천에서도 오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분들이 일부 우리 15개 마을이 있습니다. 성창군에
15개 마을 중에 지금 현재 정말 아쉽게도 3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협상을 완료할 거라 협상 진행 중입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2019년 여름에 7월 달쯤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마을 펜션에 한전 식구들이 와가지고 기장하고 닭 잡아 먹는데 마을 주민들도 와서 같이 술 한잔 같이 하자 그리고 설명회를 하려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 그게 2019년도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전 설명회를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모든 주민들이 동의하셨고 그날 이후로 지동리 주민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철탑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지동리 분들. 저는 지동리 분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개천에서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거기 어느 이장께서는 내가 1등으로 협상을 할 테니까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재수 없으니까 전화도 걸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마을은요 철탑이 6개나 들어갔는데 달랑 사업 1등으로 협상 끝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까지 돈을 쓰고 처음에는 개인한테 돈을 안 준다고 했거든요. 왜냐? 마을에서 돈 나가면은 돈잔치 벌어져서 뭐 이장이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러더니 형창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을 현금으로 주겠다. 처음에는 안 준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세계 나오니까 돈을 준다고 해요. 그러더니 또 요즘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아주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협상 그 계약서에 뭐라고 썼냐면 마을에서 그 보상금을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쓰면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에 썼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런데요 요즘은요 혹시 백지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지금 위기감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 마을이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평창이 끝나야 되는데 홍천으로 가야 되는데 평창에서 그 한전의 김진곤이란 양반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잡아놨는지 술을 많이 사줬는지 거의 다 잡아놓고 홍천으로 차장으로 승진을 하셨답니다. 이런 개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일어날 거예요? 주민들 정말 괴롭힌 거예요. 그죠?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소문입니다. 내가 밀양 사태 해결하고 왔다. 평창 까불지 마라. 지금 홍천에서 지금 작살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예. 홍천은요 우리 평창을 뗄도 안 돼요. 정말로 열심히들 밤새워가며 지금 두 달 넘었을걸요? 군청에서 밤잠을 안 자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군수도 홍천군 철도 대책의 편으로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할 수 없이 지금 끌려다닙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해요. 홍천군. 그래서 홍천군에서 오늘 많이 못 오셨어요. 홍천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15개나 마을이 있는데 철탑이 한 개도 안 지나가는 입지선정위원이 있는 당내 맨리가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저희 한전에서 받은 자료로는 철탑이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매덕을 받고 한 가구당 1,000만 원을 나눠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협상하라고 막 꼬셔가지고 달랑 6개 들어오는 데를 4억을 주더니 그 옆에 마을은 달랑 3개 들어오는데 8억이나 받아가지고 나눠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너네들 돈 주는 근거가 어디냐? 뭐 마을 가구수, 뭐 마을 뭐 어쩌고 저쩌고 원칙이 있다 이겁니다. 그 원칙 근거 내놔라. 그랬더니 못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철탑이 백지화 된 다음에 그 돈 환수 안 한다는데 그 상위법 근거 규정 내놔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엊그저께 제가 방문에 가가지고 좀 질문을 하고 왔거든요. 너는 군대도 안 가봤냐 이거예요. 군대 가면 비밀이라는 게 1급, 2급, 3급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밝힐 수 없대요. 내부 근거래요. 내부 규정이래요, 규정.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심지어는 뭐 8억, 10억 그렇게 주는 거를 마을 대표하고 사인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일개 팀장, 과장 이런 것들이 사인을 해요. 그 친구들 그만두고 가면 자리 옮겨가면 그만이에요. 안 그래요? 사실 드릴 말씀이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우리 지동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28가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옆에 마을 고길리도 사실 협상을 했단 말이죠. 우리 마을 주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철탑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 같이 인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여러 갈등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철탑은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다 일치 단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또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우리 사실 한 분 한 분 감정의 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의 골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한전과 싸워서 이기면 그게 감정의 골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학생도 아는 것을 왜 한전이 이렇게 고집을 하고 엉터리 행정을 펴는지 한 말씀만 더 할래요. 자, 동해안에서 가평까지만 가는 거죠. 그죠? 가평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죠? 가평에 전기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자, 동해안에서 평창까지 오는 동부 구간. 이 동부 구간에서 서부 구간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가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못 간 거예요. 그러면, 동부 구간에 전기가 안 지나가면 서부 구간이 전기가 지나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부산구간 자르는 것까지 좋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이 코로나인데 저 하나님이 정부한테 한다고 했네요. 아니 이런 코로나 전국에 국가의 정책이 5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전국에 세상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남기 군수님 제가 뽑았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전편이 돼가지고 주민들을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맞습니다. 이게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오늘 코로나 걸리고 가면 하남기 군수 책임질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우리 지동리 주민들이 처음에 철탑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교수님 찾아가서 자 우리 당신 허락받고 여기 철탑 들어오는 거냐 자기 이전에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시민단체 반대하는 철탑 반대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어주면 내가 그때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내 목이 잘리고 예산을 못 받아오니까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 사람을 많이 모아와라 이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절이에요? 말도 안 돼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존권이잖아요. 저는요 한 9년 전에 산골이라고 해서 지동리에 기초를 했습니다. 이런 산골에 설마 철탑 들어오랴 길이 뚫리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벌써 한 거의 뭐 3년, 10년이란 말도 하더라고요, 누가.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14차 회의를 저희가 가서 무산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무산이 돼서 유회됐는데 정부 구간이 이것으로 다 행정이 끝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홍천으로 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요, 집 하나 달랑 있고요. 땅 그저 한 4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초한 사람들이 우리 오래 사시는 주민들하고 정말 잘 지내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기초한 사람보다 훨씬 더 이 고향을 지켜야 되는 분명이에요. 왜냐? 땅을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행성 같은데 땅 한 평에 40만 원 하는 게 20만 원에 안 팔고 5만 원에 막 내놓는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그분들의 생명권을 저 땅 재산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집만 당장 있으면 솔직한 말씀드려서 저도 집 팔고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집 하나가 저의 전 재산이거든요. 전 재산을 여기다가 그리고 지동리가 제 고향이고요. 그 마음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저는 이사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돈 몇 푼? 푼돈 주는 거예요. 푼돈. 한 가구당 1,000만 원 없으면 뭐 어디 우리가 굶어 죽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가을에 돈이 들어오면 시장도 자살하고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장님 3리, 미안한 얘기예요. 장님 3리분 여기 안 계시죠? 장님 3리는요, 돈 들어온 거 가지고 오래 산 사람들은 많이 갖고, 뭐 3, 4년 된 사람은 조금 반만 갖고,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또 비상대책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법적 추진을 한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일입니까, 이게?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